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정동원 군이 신곡을 내고 정규 앨범을 내고 14곡이나 냈습니다. 앨범 홍보를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예능은 거의 다 출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 효과도 있습니다. 초동 판매도 많이 됐고요. 효과가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정동원, 추, 또 최진혁, 박경림. 최진혁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는 정말 4차원 세계의 아들. 엄마가 얼마나 이 아들을 혹독하게 관리를 하는지. 엄마는 굉장히 똘똘한 분이죠. 어쨌든 4차원 세계의 배우. 또 박경림 제작 발표회의 전문 MC. 얼굴이 점점 예뻐지죠. 나이 들수록 점점 생각이 좋아지니까, 생각이 밝아지니까 얼굴이 어렸을 때보다 아주 멋있어지고 있습니다. 지성미가 뿜어져 나옵니다. 정동원 군 이번 주에 아형의, 아는 형님에 출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출연할 이유는, 목적은 물론 앨범 홍보지만, 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만, JD1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정동원은 나이도 어리고 춤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아이돌, K-팝 아이돌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Who Am I, 또 노래를 하다 보니까 에라가 또 나오니까 에라, 그 다음에 책임져, 이렇게 JD1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향으로 곡을 한 곡씩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트롯과 이 아이돌 JD1 부캐를 양립해 나가려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은 스토리를 가지고 후에마이를 내고 에라를 내고 책임져를 냈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용실 예약을 할 때도, 샵을 예약을 할 때도 JD1으로 예약을 하고 또 정동원으로 예약을 하고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혼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JD1보다 트롯 가수로서 방향을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정동원으로 번 수익을 JD1이 다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. 돈 벌어서 여기다 갖다 푸는 거죠, 말하자면. 그래서 이번에 네 곡을 내면서 이제는 JD1을 어느 정도 마감하는데 느닷없이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방송에 나가서 계속 이 JD1이 힘들다, 그런 얘기를 아마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만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게 됐습니다. 정동원이 이렇게 JD1으로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은 너무 어린 나이에 트롯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가요계에 나오다 보니 주변에 다 나이 많이 먹은 형 삼촌들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, 자기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동료가 없었던 거죠. 자기 연령에 맞는 이야기와 문화를,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다 보니 JD1을 하면은 자기 나이에 맞는 아이돌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JD1을 좀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능에서, 시골지 그 예능에서 추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추는 재주도 많고 요즘 또 그 밈이라고 본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그러니까 추하고 자주 연락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카톡을 하면 빨리빨리 대답을 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정동원이 많이 애를 타온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워낙 정동원이 또 활동가이니까 활동이 많고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너무 잦은 카톡을 했나 봅니다.
그러니까 카톡이 확인도 안 해서 할 수 없이 작가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부를 노래를 선곡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추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작가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둘이 부를 노래를 결정을 할 만큼 아마 정동원 군 애를 태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 뭐 여행 가서 만난 그 인연과도 연락하고 일본에도 친구가 있고 그들하고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도 본인한테 답을 얼른 안 해준 거가 정동원 군에게는 아마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원 군은 그걸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는 그 솔직함. 그러니까 역시 서장훈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. 이 주변에는 뭐 서른도 선생이나 김연자 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탑세븐 형 삼촌이 있지만 어차피 자기 또래 요새는 뭐 MZ도 아니고 무슨 세대라고 또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? 누구랑 터놓고 공감대 있는 문화를 서로 소탕하고 싶었는데 그걸 아마 추라고 생각을 하고 추를 통해서 다른 또 아이돌하고도 같이 좀 만남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역시 정동원은 이번 아는 형님의 출연에서도 나서거나 뭐 톡톡 불거져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웃는 거예요. 이들 노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. 얘기 하나하나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삼촌들이 수다를 떠니까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마냥 웃어요. 한없이 웃어요. 배꼽이 빠지게 웃습니다.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진상들 제작 발표회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연예인병 아는 거, 연예인병을 풍자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까다롭고 까칠한 연예인병을 풍자적으로 아마 비판하기 위해서 진상들 제작 발표회를 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진상들이라는 영화를 설정해 놓고 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은 여기에서 나온 에피소드들은 실제로 있는 얘기들을 작가들이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? 작가들은 누구보다 그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깔깔깔깔 웃다가 정동원은 그냥 갔습니다. 별 말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. 역시 마무리하면서 우선 재밌게 와서 놀았고 정말 재밌게 놀았다는 말이 맞아요. 정동원 정신없이 웃었습니다. 여기에는 이 아영에는 정말 택도 없는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? 택도 없이 이 없는 일에 한없이 재밌게 놀았고 역시 앨범 사랑해달라. 앨범 사랑해달라. 정동원 군은 정말 많은 인생 경험, 많은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원 군은 나이에 맞지 않게 점잖다. 점잖은 정동원입니다.